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결혼 6년차 남자입니다. 대학 선배 소개로 제 나이 32살 때 5살 어린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미대를 나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미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유아교육학과를 가려고 하다가 적성을 살려 이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아교육학과를 안 가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아내는 자신의 일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똑부러지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애교 많고 성격이 모나지 않아서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 대학 모임 등 모임도 많았고요. 그 중에 아내는 대학 모임에서는 회장을 맡고 있을 만큼 모임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서로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도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냈고 우리 부부 사이 아쉬울 것 하나 없었지만 단 하나,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는데 조바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안 준다고 하더니 5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전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는 마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빨리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겠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는 아침에 약국문 열자마자 임신 테스트 기기를 사와서 확인해봤는데 빨간 줄이 선명하게 2줄이 나왔습니다. 임신이었지요. 아내는 이렇게 빨리 임신이 될 줄 몰랐다며 조금 놀라는 눈치였고 저는 허니문 베이비도 생긴다는데 이건 빠른 것도 아니라며 너무나 좋아했지요. 저는 그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아내를 안고 뽀뽀를 100번도 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시름은 너무나 컸고 저 역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지만 아내 앞에서 속상한 표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음에 건강한 아이 가지게 될 거라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밤에 노력을 너무 해서 낮에 학교에 가면 코피를 쏟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5년을 넘게 노력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될까? 다음 달에는 될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아기가 안 생겼으면 모를까? 아기가 한번 생기고 나니 곧 생기겠지. 라는 생각만 했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볼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선생님이 제가 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다른 이유 때문에 애가 안 들어서는 수가 있다고. 특히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정자수가 적어지거나 약해져서 애가 잘 안 들어서는 수가 있다고요.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면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지난번에 임신한 것 보면 아내는 건강한데 저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병원에 가서 상담이나 한번 해보자 싶었지요. 병원에 가서 결혼 초기에 임신이 한번 된 경험이 있는데 그 후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안 생긴다고 했더니 검사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검사 끝에 정액검사까지 했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무정자증이면 정자가 없다는 얘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다 정자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이 있고 정자가 있는데 정자 나오는 통로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이냐고 물으니 저는 정자가 아예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자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정자가 없다니요. 부부관계도 아무 문제 없이 했고 지금까지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 생긴 것도 아니고 결혼 초기에 아이가 분명히 생겼는데 아내가 임신 테스트한 후에 빨간 2줄 나온 것도 정확히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에게 얘기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5년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만 없는 겁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그린 아내는 그동안 혹시 고환에 충격받은 적 있냐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충격받은 적이 없으면 원래 없는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렇다고 이런 경우는 선천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것만으로도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데 그런 저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란 건가? 그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건가? 다른 남자라면 누구란 얘기지? 다른 남자와 자고 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웃으면서 대했다고? 그렇다면 그 남자는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나 말고 몇 명하고 더 만나고 있는 거지?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인가? 이 사람 뭐하는 여자지?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파고들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저 무정자증 진단받은 날 너무 괴롭고 미칠 것 같아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실내 포차에서 술을 한 잔 마셨지요. 술을 마시면서도 이게 술인지 물인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갈 시간이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의 전화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 확인하면 바로 전화해달라고요. 저는 그것조차 보기 싫어서 전화기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이 얘기를 아내한테 어떻게 꺼내야 할지요. 결혼 초 임신되었던 아이는 뭐냐, 그 애 누구 애였냐, 더 지금 남자 만나고 다니냐, 너 아무 남자랑 자고 다니냐,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냐, 솔직히 다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하고는 끝이다. 하고 싶은 말은 수만 가지였지만 너무 복잡하고 심란해서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또 마셨는데 술이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할 수 있나 싶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는 내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그때는 무정자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 새 원가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무정자증이 됐을지도 모른다.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그러니 확실치 않은 일로 아내를 의심하지 말자.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니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추지 말자고 결심했지요. 그러니 괴로운 마음이 조금 나아지더군요. 그런데 그 지난 일보다 진짜 큰 일은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지요.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이 얘기를 들으면 아내는 뭐라고 할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할까? 아니면 헤어지자고 할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 아직 한창 나이인데 나는 아내를 놔줘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저는 다시 술을 한 잔을 또 털어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주를 들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들어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더 비우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냥 자고 있길 바라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제가 문을 열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더군요. 제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으나 뭐야? 술 마셨어? 엄청 마셨나 보네? 누구랑 마신 거야? 얼마나 마신 거야? 하더니 아내는 갑자기 자기 배를 어루만지더니 기절초풍할 말을 했습니다. 아가야, 아빠 술 냄새 엄청 풍긴다 그치?
술독에 빠졌다 왔나봐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술이 확 깨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가야라니, 이 사람이 갑자기 미친 건가? 아님 내가 잘 못 들은 건가? 갑자기 아가가 왜 나와? 아내가 미쳤거나 내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놀란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지금 뭐라고 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나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어. 당신 애 아빠 됐어. 5주째래.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내 눈앞에 내미는데 커다란 망치가 내 머리를 찍어내리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만 갔다 오지 않았더라도 저는 좋아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또 아내 얼굴에 뽀뽀 100번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데 아내는 아이를 가졌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장난을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었겠지요. 아내는 저의 그런 반응에 너무 놀라고 울상이 되어서 왜 그래? 장난이라니 내가 무슨 장난을 해? 애 가지고 내가 왜 장난을 해? 하면서 오히려 아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나 나 깜짝 안 하고 제 앞에서 임신했다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당연히 제 아이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니 속에 구렁이가 수백 마리는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짜고짜 누구 애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무슨 소리야?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몰라? 임신했다. 네 뱃속에 있는 그 애 누구 애냐고. 어떤 놈이랑 뒹굴었냐고 묻는 거잖아 지금. 제가 폭발할 듯 소리를 지르 아내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임신했다는 사람 앞에서 할 소리야. 지금 술 주정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내도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진짜 몰라? 그 애가 누구 애인지 너는 알거잖아. 너 딴 놈이라 잤잖아. 애네 아기 아니잖아. 나도 병원 다녀왔어. 무정자증이야. 순간 얼음이 돼버린 듯 놀란 얼굴로 아무 말도 없고 미동도 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정자증이라니. 누가? 당신이 무정자증이라고? 그럼 애를 못 낳는다는 거야? 했습니다. 그래, 나 애 못 낳아. 나 선천적인 무정자증이래. 그런데 더 어떻게 애를 가진 거야? 도대체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지난번에 애는 누구 애고 이번에 애는 누구 애야?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하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아내 표정이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되돌릴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어. 처음에 임신한 것까지는 그냥 넘어가 보려고 했어. 다 지난 일이니까. 그때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나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야. 씨가 없는데 열매를 맺는다. 미친 소리지.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 이렇게 된 이상 더하고는 어차피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빠가 누군지는 알아야겠어. 지금 말하는 아니든 결국에는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끝까지 찾아낼 테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한참 있다가 미안해. 아무래도 민석 선배인 것 같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민석이가 누구야? 설마 우리 결혼식 할 때 사회 봐줬던 그 사람 말하는 거야? 했더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사람은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인데 인물도 반반하고 훤칠한 데다 언변까지 좋아서 결혼식 사회 보기는 딱이겠다 싶어 부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와이프 데리고 집들이도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바람이 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말로는
결혼식 사회 봐주고 나서 고맙다고 밥 먹게 되고 이런저런 연락들을 자주 하게 되면서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학 동창들 만날 때 같이 만났고 동창들은 1차만 하고 헤어졌지만 그 인간하고는 2차로 따로 술 마시러 갔는데 딱 한 번 술김에 실수로 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무슨 딱 한 번이냐고 무슨 기적의 수정이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끝까지 딱 한 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됐고 한 번이건 10번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가정 있는 놈이 가정 있는 여자하고 단둘이 술 마시고 밖에서 그 짓 하고 다녀. 지금 당장 연락해. 지금 당장 오라 그래. 안 그러면 내가 쳐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아내는 싹싹 빌더군요. 자기가 잘 못했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이혼해줄 테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라고 했죠. 일을 크게 만든 건 내가 아니고 니들이라고요.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일 버렸냐고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전화기를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러지 말자고 사정 하더니 제가 또 강하게 나가니 어쩔 수 없이 전화하더군요. 아내가 그 인간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남편이 오라고 한다고 하니 그 인간은 생사람 잡지 말고 펄쩍 뛰더랍니다. 자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 들었죠. 지금 당장 안 오면 네 마누라, 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싹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1시간 안에 안 오면 내가 간다고 했더니 40분 뒤에 우리 집에 도착했더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잘 못했다며 그 인간은 무릎부터 끊더군요.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술김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핑계 대지 말라고 했지요. 술 마시면 아무 여자하고 자고 아무 유부녀 건들면 되냐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건든 게 아니라면서 얘가 먼저 자기한테 와서 선대보니까 옛날 생각난다고 나한테 기대면서 유혹했다고 하더군요. 술 마시다 남의 어깨에 기대면 그거 같이 자고 싶다는 말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선배가 술 마시고 나보고 예뻐 보인다고 먼저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내 손 잡았지 않냐고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들이 내 앞에서 뭔 짓을 하냐고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그 인간은 어쨌든 이렇게 된 건 진짜 미안해요. 그런데 나 진짜 아니에요. 내가 얘 임신시킨 거 아니라고. 나는 절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 말고 다른 애들하고도 몇 번 잤는데 단 한 번도 다른 여자 임신 시본 적 없어요. 그런 게 하나는 내가 귀신같이 잘 빠져나갑니다. 나 진짜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래서 너 아니면 누구냐고 다른 놈이 또 있는 거냐고 했더니 아내는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선배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애는 선배가 책임지라고요. 그랬더니 그 인간은 자기 애도 아닌데 왜 자기가 책임지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나중에 애 태어나고 난 뒤에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나는 완전 결백해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하더니 그 인간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너 혹시 강성희하고 잔 게 아니야? 그거 혹시 강성희 아니야? 했습니다. 이건 또 뭔 개소린가 싶었지요. 강성희인가 뭔가 소리가 나오니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거기서 강성희 얘기는 왜 나와? 하더군요. 그랬더니 인간이 너 저번에 강성희랑 둘이 빠져나갔잖아. 소문에 둘이 잤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애 강성희 아니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펄쩍 뛰면서 아니야. 강성희하고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 딱 한 번에 어떻게 애가 생겨? 하더군요. 아주 기가 막히는 막장 분위기가 펼쳐지더군요. 듣고 있는데 혈압이 있는 대로 올랐습니다. 너도 이 인간이랑 딱 한 번 잤다며? 딱 한 번이 아닌 거야? 도대체 몇 번이나 잔 거야? 했더니 아니, 그게 20번. 아 몰라?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세고 다녀. 암튼 강성희는 진짜 아니야. 걔랑은 딱 한 번밖에 안 한 거 맞아? 하더군요. 단 남자랑 딱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을 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애가 누구애든 나는 더 이상 관심 없고 너 어쨌든 나랑 같이 살면서 두 놈이나 만나고 다녔다는 거지. 너 결혼한 유부녀인 거 다 알면서 이 새끼랑 그 새끼랑 내가 둘이 엮어서 소송 걸고 각자 마누라들한테 오늘 녹음한 내용 고스란히 전달할 거니까 각오를 하고 있어 하고는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니들이랑 같이 있으니 소송 걸기 전에 내가 혈압 올라 쓰러지겠다고요. 그랬더니 그 선배라는 인간은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갔고 아내는 순순히 자기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주고받았던 내용과 아내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내와 잠자리를 한 두 인간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결국 두 여자한테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더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배가 점점 불러왔고 소송이 끝난 후 아내였던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초집중시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아이의 아빠를 찾기 위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는데 아이 아빠는 놀랍게도 딱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강성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에 임신을 시켰나 했는데 알고 보니 딱 한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강성이라는 인간은 결혼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인간의 아내가 임신해 있는 동안 내 아내였던 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연이어 두 여자를 임신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아내 선배라는 인간은 거부라며 자기기는 절대 여자 임신은 안 시킨다고 큰 소리치다가 자기 마누라한테 골프채로 죽지 않을 만큼 얻어터졌고 강성이인가 뭔가 하는 그 인간은 나중에 그 사람 마누라 친오빠한테 엄청 쥐어터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선배라는 사람 부부는 그 후로 자기 마누라한테 틈틈이 쥐어터지면서 분풀이 당하며 살고 있고 강성이라는 인간은 자기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난 뒤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아닌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여자는 아버지 없이 혼자서 애를 양육하고 있는 셈이죠. 짐승도 지 새끼는 거두는데 그 인간은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 거죠. 저는 이혼한 후로 양쪽 상간남한테 위자료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받았고 그 후 다시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봤습니다. 영원히 애 가질 생각은 접어야 하는 건지 물었더니 무정자증이라도 조직검사를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 있으시면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혹시나 배우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오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무정자증에 대한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 만나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네요. 요즘은 애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바람 안 피우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말로는 결혼식 사회